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비상인 계엄 사태가 터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가계, 기업, 그러니까 뭐 기업도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뭐냐면 그 업종별로 볼 때는 부동산이라든가 건설업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쫙 이렇게 확산돼 가고 있었던 거예요. 윤석열 정권 속에서. 예? 그럼 여기 이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에 소위 말해서 정치 리스크가 내란 충격이 딱 터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걸 대응하고 있는 게 금리를 그러니까는 빠르게 내려야 되지 않느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금리 내린다고 해가지고 내란이 종식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재정 뭐 이런 걸로 갈 때 지금 뭐냐면은 환율이 지금 굉장히 급등을 했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외환위기 그러니까는 전야제 비슷하게까지 이렇게 모습을 띄고 있잖아요. 예? 환율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폭이 급격하게 그러니까 상승했을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빠르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단기에 이것도 하나가 저기 외환위기라고 우리가 저기 저 개념을 규정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근데 이거는 근데 사실은 금리 조정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외환시장 대응, 재정 대응 이런 걸로 이건 근본 대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이거를 가려면 빨리 그러니까는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그러니까 대응 방법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힘당이나 이쪽은 이걸 계속해서 시간 끌게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재명 수족을 저기 이제 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가 공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 거야. 그런 점에서도요. 관심이 없는 거야. 아, 자기들은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죠. 돈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무슨 나는 견딜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속에서 서민과 중산층이라니까는 서민이나 중산층이라니까 죽어나가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자, 이거 봐보세요. 우리가 이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화폐 유통 속도요. 돈이 그러니까 얼마나 시중에 돈이냐. 이게 우리가 굉장히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러니까는 선진국가들은 많이 회복이 됐는데 우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파란색이 그러니까는 경제 전체 화폐 유통 속도입니다. 0.686에서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최근에 0.617호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 3분기 때는 그러니까 계엄 직전에 조금 회복이 됐었는데 가계 이 화폐나 돈이라는 것은 가게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가게, 기업 여러 군데서 이게 경제 주체들이 쓰고 있잖아요. 가게가 많이 떨어졌어요. 가게가 저기 이제 오렌지 색깔인데 0.72 정도에 있던 게 0.615까지 떨어졌으니까는 이게 많이 떨어진 거죠. 가게가요. 가게에 돈이 안 드는 거예요. 특히요. 이게 뭐냐면 계엄 직전에 계엄이 소위 말해서 비상계엄이 터지기 전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이렇게 됐던 거예요. 내수가 그러니까는 굉장히 붕괴됐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돈이 안 드는 거야. 가게 경제에서요. 그런데 내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으로 대응한다? KBS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12월 26일 환율보다 내수가 급하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환율이 지금 급등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저기 더 저기 환율이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 우리가 되게 이제 그러니까 금리하고 환율 간의 관계를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환율보다 내수가 더 급하다 이거야. 문제는 한은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가지고 인하했을 때 내수에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돌아야 되거든. 돈이 안 들어거든요. 가게가 있는 사람들도 지갑을 닫고 없는 사람들한테는 돈이 안 오거든. 그 통화 정책으로 지금 지금 그러니까 내수가 계속해서 지금 부진했던 것을 비상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더 지금 저기 이제 붕괴시키고 있는데 경제 심리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급락했듯이요. 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금리 내린다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해결책이 되겠냐고요. 금리 내린다고 해서 내란이 종식되냐고. 예? 그러니까 이창용이 헌재 재판관 3인 다 임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메시지를 전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치 리스크를 해소시켜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2명 한 거 가지고 거기 대들은 국무위원들이랑 탓하고 앉아있고 이거 봐보세요. 우리나라의 화폐 유통 속도가 하고
이게 저기 돈이 안 도는 이유가 자산으로 다 가기 때문인 거예요. 자산으로. 자산 소득 격차하고 화폐 유통수도 상관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재정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걸 대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재정으로 간다는 게 이거 봐보세요. 국세 수입이 2022년도에 한 374조 원 정도 했었는데 11월 달까지입니다. 집계가 아직 12월 달까지 집계가 안 됐습니다. 2개월 전까지 집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 그러니까 316조 정도니까는 어느 정도 줄어든 겁니까? 거의 그러니까 이게 50조 이상이 그러니까 줄어든 거예요. 국세 수입이. 예? 국가의 그러니까 세금 수입이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2023년도 푹 줄어들었잖아.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법인세가 큰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50조 이상 줄어들었어. 예?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법인세 감세가 주요한 역할을 했죠. 법인세가 그러니까는 2021년에 101조나 됐었는데 이게 60조로 줄어들었다고요. 예? 최상목은 국회 나가가지고 법인세 인하하고 이 저기 저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법인세의 상대적인 비중이 그 오렌지 색깔이거든요. 27%를 차지했던 게 19%가 줄어들었잖아. 전체 국세에서요. 그럼 이 상대적인 비중은 대체적으로 유지가 돼야지만이 그 논리가 맞죠. 절대 법인세액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법인세를 줄어드는 효과, 세금을 인하하는 하나의 그 결과물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국가채무 감축에서 앞에서도 소개했지만요. 이게 지금 보시게 되게 되면은 중앙정부 채무액이요. 중앙정부 채무액이 30개월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때 한 190조가 증가했어요. 한 5년간에 379조가 증가했으니까는. 근데 지금 30개월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 국가 채무를 감춘 것까지 한 87조가 재정적전한 걸 감춘 거 아닙니까? 이걸 더하게 되면 272조가 돼. 272조. 최소한.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를 이미 초과한 거야. 400조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초과한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게 지금 보게 되면요. 정부의 대표적인 게 그 한은에서 계속해서 차입금, 일시 차입금으로 해서 막 쓰잖아요. 차입금이 봐보세요.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는 과거에는 대개 10조 밑에서 코로나 팬데믹 때조차 한 10조 정도만 줘 그러니까 일시로 차입을 해가지고 운용을 했어요. 예? 재정이 갑자기 이제 재정 국세 수입도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뭐니까 코로나로 다 끝난 상황 속에서 23년, 24년에 100조 원 넘게 들어가니까 200조에 가깝게 지금 24년도에는 지금 이렇게 갖다 쓰고 앉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분식 해결하는 거지. 분식 해결. 기금에서 갖다 쓰고 이렇게 가면서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는 이 국가채무액이 정부가 기재부가 국회에다가 통과시킨 작년도 그러니까 예산안을 보게 되면요. 윤석열 24년도에 1196조 원 정도 국가채무액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그러니까는 이 그 감춰진 국가채무까지 더하게 되게 되면 1768조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GDP 대비로는 47.4%라는데 58%. 이게 다음 정권 들어가게 되면 그거 다 정상 복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금에서 빌린 거다 메꿔주고, 예? 하늘에서 빌린 거 상환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예? 이거 정상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국가 재정도 지금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재정을 그러니까 지금 추경을 안 하겠다고 좀 버티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땡겨 쓰더라도. 자, 그 다음에 이거 봐보세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그러니까 12월 10일 날 그러니까 국회에서 확정된 2025년 예산안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작년에도 그러니까는 재정 수지가 적자가 3.6%로 지금 이제 GDP 대비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한번 봐보세요. 윤석열 정권에서 목표들이 재정 준칙을 법제화한다고 하면서 했던 게 바로 GDP 대비 마이너스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2022년도에 맨 오른쪽에 빨간색 수치가 5.0, 23년도에 마이너스 3.6, 24년 아직 완전하게 집계된 건 아니지만 기재부에서 추정하는 게 마이너스 3.6. 다 넘었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법제화 해달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걸 법제화 해달라고 그래. 예?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재정 운용, 국가 채무가 저렇게 많이 증가한 상황 속에서 재정적 많이 증가한 상황 속에서 재정을
돈을 풀게 되면은 예? 또 국가 채무라든가 재정 여력 뭐 이런 것도 또 저기 그런 소리를 저기 저 반복할 게 아닙니까? 그 재정 운용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예? 그리고 우리가 제가 과거에 보여드렸던 거죠. 지난 2000년 이후에 보게 되면은 재정 수지가 관리 수지가 3% 이내에서 관리가 됐어도 국가 채무는 계속 증가해 왔었습니다. 계속 증가해 왔었어. 3% 이내에서 관리를 했었어도요. 국가 채무는 계속 증가했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뭡니까? 예? 국가 국가 채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정부가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더 빌려 쓰는 거 아닙니까? 쓸 돈이 그러니까는 쓸 돈에 비해서 수입이 적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 해야 되겠어요? 이건 증세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국가 채무를 진짜로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얘기를 증세를 얘기를 해야 돼. 증세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지금 경제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금리를 내린다고 해가지고 금리를 낸다고 해서 지금 경기 부양이 되겠느냐?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재정 운용하는 것을 국가 채무가 증가하더라도 감내하면서 재정 운용하는 걸 허락할 거냐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요. 그거 할 자신 없으면은 그러면서 지금 외환시장 접근하는 게 뭡니까? 국민연금을 동원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국민연금 선물한 매도, 선물한이라는 것이 그러니까는 예? 미래에 그러니까는 거래할 거를 그러니까는 이건 저는 이것도 효과만 있다면은요. 이건 나쁘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많이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환율이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이 높은 저기 환율로 팔게 되면은 자산을 하게 되면 나중에 떨어지게 되면 환율이 안정되게 되게 되면은 뭐 저기 오히려 이익이 되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민연금이 선물한 매도한다고 해가지고 환율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잠깐 그러니까 1460원대로 좀 내려왔다가 70원대에 있던 것이 내려왔다가 다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윤석열이 그러니까 깽판 부리면은 다시 또 1470원대로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국민연금의 달러 자산만 소진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개입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리스크를 빨리 그러니까 해소시켜야만 이게 해결되는 거죠. 괜히 국민연금만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달러 자산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는 예? 해소시킬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개입할 여력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외환시장은 더 불안해지죠. 한국이 그러니까 방어할 수 있겠느냐. 투기 세력들한테 그런 이제 그러니까 저걸 줄 수 있을 게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는 금리라든가 재정 운용이라든가 국민연금 동원이라든가 이것들이 근본적인 지금 해결책들이 아니라 이거죠. 지금 해결책은 뭐냐? 빨리 윤석열 문제를 정리하는 게 이게 가장 해결책이라 이거죠. 이거는 상식 아닙니까? 상식.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국힘당이라든가 윤석열 자신은 물론이고 국힘당이나 윤석열 탄핵을 그러니까 반대하는 여기 소위 말해서 예?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지금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관심이 없는 거죠.